네, 그러면 이번에는 TCP 통신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패키지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섹션 022에 TCP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게요. 서브 패키지는 EX0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클래스 이름은 소켓 오브젝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서버이던 클라이언트든 실제 통신을 상호 간의 통신을 하는 주체가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첫 번째로는 소켓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객체 생성. 자, 소켓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가지 형태의 생성자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원격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로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2가지. 자, 로컬 정보와 원격지 정보를 inet 어드레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트링으로, 문자로 가지고 있는 거 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본 생성자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그것까지 해서 5가지의 소켓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켓1은 new 소켓. 자, 이렇게 원격지 정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일단 소켓이라고 하는 거 임포트 할 거고요. 이렇게 원격지 정보에 관련된 정보, 다시 말해서 소켓 객체는 실제로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원격지로 바로 연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안에 원격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그냥 소켓 객체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격지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원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걸 그대로 만들 거고요. 소켓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바로 접속하는 소켓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격지 TCP 통신을 통해서 원격지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가지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되죠. IP 정보랑 포트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IP 정보는 호스트 네임 정보랑 결국에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DNS 서버를 통해서 IP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 www.naver.com이라고 하는 IP 정보, 다시 말해서 호스트 네임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포트 정보로 80 포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소켓 2번째 소켓은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호스트 네임에 이 포트 정보에 접속하는 소켓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계속 반복되죠. 여기 있는 스트링 정보, 호스트 네임 정보는 실제로는 IP 정보로 바뀌어야 되니까 DNS 서버에 가서 IP 정보를 바꿔가지고 올 겁니다. 그 IP 정보랑 결국엔 포트 정보, 2가지 정보가 결국엔 소켓2에 연결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켓2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네이버닷컴의 80 포트번에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소켓 객체의 생성,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바로 연결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외는 여기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unknown hos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를 2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따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throw로 상위로 JVM한테 예외를 전가시켰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번째 걸로 이번에는 자신의 주소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et address get local host 하게 되면 지금 제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inet address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번에는 포트인데 포트 번호를 10,000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3번째 소켓의 의미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원격지뿐만 아니라 송신자, 여기는 수신자가, 원격지니까 수신자가 되는 거고, 송신자의 정보까지 같이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송신자의 정보든 수신자의 정보든 기본적인 정보는 IP 플러스 포트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소켓2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 정보가 없이 보낸단 말이죠. 그럼 송신자 정보는 안 쓰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 포트는 몇 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질 거란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내가 소켓 정보를 가지고 소켓에 연결할 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송신자, 보내는 사람 주소가 포함돼서 무조건 갑니다. 내가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만약에 이 소켓 2를 가지고 네이버 2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내가 보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송신자의 정보를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아이넷 어드레스에 get local host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내 IP가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문제는 포트인데 이 포트라고 하는 놈을 내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자동 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포트를 사용해서 여기 어떤 포트가 포함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자동 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실제로 이 소켓 2에서 수신지로 원격지로 갔었을 때 송신지 포트가 몇 번으로 배정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두 가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번과 5번인데 자, 4번과 5번 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자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넷 어드레스로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어차피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통신을 위한 수단이니까 통신을 위한 객체이다 보니까 정보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주소에 관련된 정보, 아이넷 어드레스와 포트, 다시 말해서 IP와 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IP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이넷 어드레스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아이넷 어드레스, 자, get by 이렇게 호스트네임을 가지고 바로 아이넷 객체 만드는 것이 get by name이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이게 다예요. get by na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이넷 어드레스 객체를 제공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네이버닷컴을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어차피 한 화면에 들어오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1, 2, 3, 4, 5 5개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원래는 이만큼을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외 처리하는 항목은 unknown hos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과 IO exception을 같이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전가를 했습니다. 이론 파트에서는 제가 이걸 트라이 캐치로 다 감싼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객체 만드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트라이 캐치 분을 빼고 그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켓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는 트라이 캐치 소켓 메서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켓 메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넥트 메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넥트 메서드. 자, 커넥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원격지 주소 정보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객체가 만들어질 때 벌써 접속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격지로. 그러다 보니까 IO exception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원격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실제 접속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거, 다시 말해서 여기 소켓 1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위한 객체인데 지금 원격지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럼 통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켓한테 원격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네 가지의 객체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통신이 이루어지지만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 생성자로 만든 거는 커넥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실제 그 연결이 이루어지겠죠. 자, 결국에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만든 소켓에 원격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커넥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얘는 원격지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 원격지 정보가 없는 소켓 1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요. 자, 소켓 1.get inet address. 자, 플러스. 자, 포트를 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땡땡이라고 하는 거 안에 표시를 할 테니까 이렇게 땡땡이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플러스 소켓 1.get port. 그냥 get port랑 get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 정보를 뽑아가지고 오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게 오류가 나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16번째 줄에 오류가 나는데요. 바인드가 안 된다고 나왔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10,000번인데 여기 또 10,000번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개의 소켓이 같은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포트 번호를 바꿔줘야겠네요. 자, 20,000번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격지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저기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get하는 경우와 포트를 get하는 경우, 다시 말해 get포트와 get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에는 이 원격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첫 번째 inet 어드레스는 널이 나왔고요. 포트 같은 경우 int 값은 0이 나왔습니다. inet 어드레스는 참조 변수니까 널이 나온 거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켓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켓의 커넥트 메소드로 원격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데이터를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ocket 1.connect.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카피할까요?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제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커넥트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게요. 커넥트 다음에는 소켓 inet 소켓 어드레스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new 소켓 어드레스를 할까요? inet 소켓 어드레스. 자,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는 호스트 정보, 두 번째는 포트 정보,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하는 게 inet 소켓 어드레스니까요. 자, connect,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켓 1이라고 하는 놈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커넥트를 시켰죠.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럼 이제 커넥트가 되는 시점에 바로 그 원격지로 가서 연결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원격지 정보로 연결하게 되면 이 소켓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원격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원격 정보가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켓 1에서 커넥트를 가지고 연결했었으니까요. 이번엔 소켓 2는 이미 벌써 연결되어 있죠. 그 소켓 2에다가도 한번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와 볼까요? 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소켓 2 같은 경우에도 원격지 정보, 똑같은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줄을 띄울 거고요. 자, 커넥트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지 정보를 추가로 대입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소켓 정보에 여기 지금 세 번째 3번과 5번 항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송신자의 그 소켓 정보와 송신자의 inet 소켓 어드레스 정보, 쉽게 얘기하면 IP랑 포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넘겨준 것이 소켓 3, 4,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송신자의 정보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송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송신자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기입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 있는 4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송신자의 정보가 IP는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inet 어드레스에 get local host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결국은 IP 정보는 뽑아가지고 올 거고요. 문제는 포트인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포트를 사용한다, 자동으로 배정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직접 포트를 지정했으니까 10,000번과 20,000번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지정될지 모릅니다. 그 지정 남아있는 포트를 사용을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것은요. 자, 로컬 주소 정보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컬 정보를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한 경우 플러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경우. 지정한 경우는 지금 3번과 5번이 되는 거고요.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2번에 get local address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플러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트를 표시할 때는 콜론을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소켓 2에 get local port,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호출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 자, 그럼 지금 소켓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 주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몇 번이 할당이 됐냐면 61696 포트, 다시 61,696번 포트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IP는 동일합니다. IP는 동일한데 제 로컬 호스트의 IP를 그대로 가져갈 텐데 요 포트를 자동으로 배정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르게 실습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포트를 다른 그 시스템 환경에서 지금 실행을 시키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포트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 예제에서는 자동으로 61,696번 포트가 할당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직접 지정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3번이잖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정했죠. 몇 번으로 지정했죠? 10,000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자, 앞에 있는 거는 똑같죠. 어차피 로컬 호스트의 IP는 똑같은데, 포트가 내가 직접 지정한 포트가 되느냐, 아니면 남는 포트가 자동으로 지정되느냐, 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내가 로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로컬 어드레스를 호출하게 되면 inet 어드레스가 나오죠. IP 정보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포트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IP 정보와 포트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도 되지만 이걸 하나로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get local socket 어드레스죠. socket 어드레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socket 어드레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두 가지를 묶은 게 socket 어드레스니까. 자, 앞서서 네트워크 기본 이론의 주소 저장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포트 더한 것이 결국에는 소켓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컬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오겠죠. 위에는 따로따로 뽑아서 연결한 거고요. 밑에 거는 한꺼번에 출력한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위에 거 밑에 거 똑같이 나온 거 보이시죠?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IP 따로 포트 따로 뽑은 거고요. 밑에 거는 그냥 소켓 어드레스를 가지고 한꺼번에 뽑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로컬 정보를 뽑아낸 경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send랑 버퍼 사이즈, 다시 말해서 send랑 receive의 버퍼 사이즈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receive buffer size. 자, 그럼 일단 시스템 옵션 프린트 라인 하고요. 소켓 2를 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켓 1을 가지고 하든 소켓 2를 가지고 하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get buffer siz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get buffer size, get receive가 있고 get send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뽑아보도록 할게요. get send buffer size는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버퍼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플러스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버퍼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get 할 수도 있고 set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값을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읽어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ceived buffer size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띄어쓰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시키면 지금 send 할 때나 아니면 receive 할 때 모두 다 65536바이트만큼의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세팅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get 버퍼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랑 get received buffer size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socket exception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까 저기서 IO exception을 throw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예외 처리를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시 정리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론 파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트라이 캐치로 다 감쌌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다 지금 예외를 전가를 시켰습니다. 소켓 객실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었고요. 원격지 정보를 일단은 비워둔 상태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연결하고자 할 때는 conne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서 원격지 정보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송신자의 정보를 주는 경우와 송신자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송신자의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포트 번호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송신자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포트 중에서 자동으로 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소켓 4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포트, 별도의 포트가 또 지정이 되어지겠죠.
자, 로컬 정보를 뽑아올 때는 get local address, get local port라고 하는 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자, 한 번에 로컬 소켓 어드레스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 소켓을 통해서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질 텐데,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버퍼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할 수도 있고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소켓 객체입니다.